승희 앵커님, 또 오늘이 올해의 상반기의 마지막 날입니다. 네. 시간이 믿겨지시나요? 너무 시간이 너무 빨라요. 빠르죠. 특히 올해는 뭔가 너무 더 빨랐던 것 음. 같아요, 느낌이. 맞아요. 저희 댓글이 한번 달리는데 라따뚜이님 오셨습니다. 저희 이 라따뚜이님이 제가 좋은 아침 줄여서 좋아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네. 우리 라따뚜이님 같은 경우에는 진짜 오랜 제가 방송을 보신 분인데 어. 정말 지식이 해박하십니다. 너무 저보다도 똑똑하시고 거의 전문가 수준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데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게 새로운 정보를 얻기보다도 '무슨 틀린 말을 하나.' 가끔씩 실제로 제가 틀린 게 있으면은 정정해서 DM을 주시곤 합니다. 어. 그래서 좀 더욱더 떨리긴 하는데 자 오늘 또 저희가 미증 시 이야기를 좀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미증 시가 또 장중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 국내 증시도 3,000 포인트를 넘어줬는데 암호화폐 시장만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남들 떨어질 때는 같이 떨어지고 남들 오를 때는 안 오르고 하는 것 같은데 미증 시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분위기를 보였나요? 미증시도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일단은 지난주에 사실 격동의 중동발 리스크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잖아요. 이 부분도 시장이 안도하는데 많은 영향을 줬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눈길은 다시 이제 관세로 향하게 됐습니다. 일단 시장 지수부터 먼저 좀 확인을 했을 때는요. S&P 500과 나스닥은 장중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고 시총 상위의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빠졌지만 엔비디아와 아마존, 메타는 올랐고요. 특히 엔비디아는 또 한 번의 고점을 높이면서 시총 1위 자리를 굳건히 지켜줬습니다. AI 반도체의 수요가 폭증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계속 나오면서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몰리는 모습이고요. 시총 4조 달러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엔비디아 임원진들은 10억 달러 규모의 주식을 매도하면서 차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한편 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시총 1조 달러가 붕괴할 위험에 놓였는데요.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이 좀 빠지면서 주가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중국 시장 점유율이 더욱더 내려갈 것이라는 우려가 겹치면서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관세의 시장의 눈길은 다시 향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전쟁이라는 불확실성이 하나 거치기는 했고 또 여기에 더해서 이제 상호 관세 마감 기한을 유예할 수 있다는 소식이 같이 나오면서 증시는 탄력을 받으면서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또 리스크와 어떤 무역 협상에 대한 불안감이 또 사라지기 시작했죠. 베선트 재무장관은 이제 9월 1일까지 무역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는 소식도 같이 나오고 있고, 이러한 영향 속에서 이제 6월 소비자 심리 지수는 4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제 한편 투자자들이 또 예의주시했던 다른 지표가 있는데,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5월 PCE 지수입니다. 일단 미국 경제에서 소비는 매우 중요합니다. GDP의 약 70%가 소비에서 나오기 때문인데 이런 와중에 미국의 5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즉 PCE가 발표가 됐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2.3% 상승했고 전달에 비해서는 0.1% 상승한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변동성이 큰 이제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C 즉 코어 PC는 2.7%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PC 물가 지수는 상승을 했는데 이 안에서 좀 눈여겨볼 부분은요. 같은 달에 이제 실질 소비 지출은 0.3% 감소했고 또 개인 소득은 0.4% 감소, 개인 저축률은 최근 연평균 수준에 머무르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개인 소득 같은 경우에는 2021년 9월 이후에 최대폭 감소로 소비 여력이 줄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미있는 게 미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소비는 주는데 물가는 또 떨어지지 점진적, 네. 않는 그러다 보니까 금리는 또 고금리 상태를 유지를 해 주고 있다 보니까 양쪽의 균형이 굉장히 애매한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물가는 둔화 약간 점진적으로 좀 이렇게 그렇죠. 오르고 있는데 음. 소비는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고 이 개인 소득 감소 원인으로는 사회 보장급여 감소와 또 농장주의 소득 감소를 이제 상무부는 지목을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트럼프의 고강도 관세 정책이 많이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고강도 관세 정책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우려했던 것보다는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또 소비자들이 이 관세 정책에 대비해서 물품을 좀 미리 구매하는 프런트 러닝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물가 상승 압력이 예상보다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비 측면에서는 이제 자동차와 같은 내구 재구매가 대폭 줄었고요. 여행이나 외식 소비도 정체한 모습을 나타났습니다. 결국 아직까지는 이 소비자가 이 시장에 대해서 신뢰가 아직은 좀 낮고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현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7월에는 금리 동결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고, 그래도 이번에 S&P 500이라든지 나스닥이 상승했던 이유는 앞으로 올해 금리 인하 가능성이 조금 더 이게 시장에 또 호재로 다가왔다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실 원래 이제 파월이 좀 우려했던 상황은 스태그플레이션이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이 그림자가 살짝은 현실화되는 분위기라고 볼 수는 있죠. 물가는 음. 완만하게 오르지만 또 소비는 둔화가 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뭐 일단은 일각에서는 이 소비 둔화 같은 경우에는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관세 대비 프런트 러닝 효과가 음. 나왔기 때문이고 인플레이션도 아직까지는 급격하게 오르지는 않았기 때문에 완전한 스태그플레이션을 보기는 어렵지만 일단 7월은 금리를 동결하는 방향으로 조금 더 그렇죠. 무게중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근데 또 관세가 이제 유예가 될 수 있다라는 이제 시장에 긍정적인 기사도 나오고 있지만, 네. 그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또 뭐 디지털 매출세를 도입을 하면서 미국 기업들 대상으로 캐나다 사용자의 매출의 3%에 해당하는 세금을 부과하겠다 하니까, 또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한테는 뭐 유예하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네네. 했더라고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여전히 불확실성이 좀 공존하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장중 또 S&P 500이라든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사상 신고가를 돌파를 했고요. 네, 맞습니다.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이 AI는 좀 흐름이 좋아 보입니다. 음. 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7월에는 데이터가 부족하다면서 9월 금리 인하로 좀 무게가 실리는 느낌인데 사실 지난주에 이 연준 인사들 내부에서 금리 7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상반된 입장들이 나왔었잖아요. 그쵸. 하지만 일단은 좀 7월에는 데이터가 부족하다라고 하면서 9월 금리 인하의 어떤 가능성을 좀 더 높이는 이 9월 인하론에 좀 더 힘을 실는 느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시장이 좀 유심히 살펴보고 있는 지표에 대해서 일단 먼저 설명을 드렸고 이번 주에도 여러 가지 지표들이 나옵니다. 그런 와중에 또 이제 미국 의회는 또 다른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요. 바로 트럼프의 감세 법안이 그 그렇죠. 이게 또 뭐 이유입니다. BBB 법안이라고 하죠, 그걸 또. 네, 맞습니다. One Big Beautiful Bill이라고 부르는 감세 발음이 법안이죠. 좋으신.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트럼프와 공화당이 추진 중인 대규모 예산 조정 및 감세 법안인데 뭐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다라고 불리는 예산 패키지입니다. 공화당이 이제 주도를 했고 하원을 통과해서 지금 상원까지 통과를 했고요. 물론 투표는 가결이 좀 된 상황이지만 의회에서는 이 예산안이 결국은 통과를 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2017년에 시행됐던 트럼프식 감세 조치를 연장하려는 내용을 담겨 있고요. 지금 이 PPT 화면에 보시는 해당 사진은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 이 법안을 통과시킨 뒤에 웃고 있는 모습입니다. 공화당 내부에서는 일단 갈리고는 있지만 의견이 네.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이 법안을 많이 지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일단 법안의 주요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은 그게 뭐 940페이지에 달하는 네, 법안이라고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실 이 감세 법안을 놓고 우려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음. 일단 뭐 적자부터 해서 이제 이자 비용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쵸. 일단 주요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은 뭐 법인세와 개인소득세 같은 부분은 인하를 연장하고 또 일부는 확대하는 어떤 감세 정책이 메인이고요. 뭐 의료보험 같은 이제 복지를 삭감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를 비롯해서 뭐 이제 지방세 공제 상한 확대라던가 바이든 행정부 때 도입한 이 청정 에너지 세액 공제 이 부분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겠다라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음. 이제 문제는요.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에는 최대 4조 달러의 재정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제 공화당은 이를 막기 위해서 저소득층 의료 보장 축소나 뭐 친환경 예산 삭감을 제안하긴 했지만 결국 이렇게 되면은 서민층의 복지 혜택이 줄어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지금 굉장히 정책적으로 좀 모순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관세로 우리가 관세를 매기자 음. 했더니 아 이러면 좀 문제가 생기는데요. 감세로 돈 다시 돌려줘. 이렇게 하고 아 이러는 게 또 문제가 음. 생기는데요 하니까 그럼 규제 완화 좀 해주자. 이런 식으로 뭔가 모순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감세가 투자를 유도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트럼프 대통령이 감세안을 목적으로 처음에 대선에 공약을 걸었었기 때문에 이걸 계속해서 명목적으로도 유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러한 전략이 미국의 재정 적자 우려감을 계속해서 키우고 있는 실정인 거죠. 네, 맞습니다. 재정 적자도 키우고 있는데 심지어 이 미국은 지금 누적 국가 부채가 치솟고 있거든요. 음. 그런 와중에서 이러한 법안이 통과되기만 해도 이자 부담이 사실 연간 1조 달러를 넘길 것이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숫자는 미국 국방비보다도 더 큰 규모여서 음. 결국에는 이 국가 재정을 상당히 이자 갚는 데 써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지금도 사실 이자를 갚기에도 급급한 상황인데 문제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부채를 갚을 생각이 없어 보이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이자의 감당으로 계속해서 감세라든지 관세라든지 규제 완화 정책을 내밀고 있지만 결국에는 좀 시간이 지나 봐야 이게 또 맞는 정책이었는지를 확인을 할 그쵸. 수가 있으니까 사실 이 비비비 법안 때문에 이번에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 크게 번의 갈등이 싸웠었는데 나왔죠. 혹시 이번에도 일론 머스크가 한 번 더 싸울 가능성이 있을까요? 일단은 사실 지난번에는 이 법안을 부정적으로 발언하는 거를 취소를 했잖아요. 음. 다시 "이 법안은 미친 법안이다." 라면서 또 했나요? 네, 강력하게 비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음. 일단 테슬라에도 많은 영향을 주겠죠. 청정에너지 세액공제에 대한 부분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전기차의 보조금도 또 축소가 그 안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론 머스크는 강하게 반발을 할 수밖에 없겠죠. 네, 맞습니다. 뭐 결국에는 이제 미래 산업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는 과정이니까 음.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도 했고요. 뭐 미국의 수백만 개 일자리를 파괴하고 전략적인 피해를 초래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음. 강도 높게 다시 비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가가 다시 영향을 받을까요? 이런 정치적인 이슈에 계속 머스크가 노출되는 부분을 우려하잖아요. 그쵸.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래도 이번에 뭐 도지에서 내려오면서 그래도 테슬라의 주가가 다시 반등을 해 주긴 했는데 여전히 오너 리스크가 너무나도 큰 점이 아무래도 좀 리스크적인 게 있겠죠. 네. 가뜩이나 지금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빠졌는데 이런 정치적인 리스크까지 얹게 된다면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감수할 만한 음 투자자분들만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나. 만약에 내가 안전하게 투자를 하고 싶다란다면 뭐 ETF를 하거나 아니면 뭐 엔비디아 같은 적립식 매수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결국에는 이 감세 법안으로 인해서 우려하는 부분들 때문에 시장도 계속 이런 위험 신호에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30년물 국채 금리도 5% 돌파를 하게 됐죠. 일단은 감세 법안의 내용은 이러하고 우려되는 부분까지 저희가 짚어봤는데 지금 상원 통과를 했고요. 뭐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7월 4일까지 법안 서명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내부 반발도 있습니다. 공화당 음. 내에서도 의견이 좀 갈리고 있는데 일부 공화당 의원은 결국 감세로 부자만 혜택을 보고 서민들은 고통을 받을 것이다라고 우려를 했고요. 지금 만약에 공화당에서 3표 이상 이탈하면은 법안 처리가 좀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다고 하고요. 그쵸. 또 공화당 내에서는 반대하는 이 예산 관련 법이 통과돼야 할 경우 음. 60% 이상 득표해야 이 법안이 통과되는 버드 규칙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오. 하지만 공화당 내에서는 지금 내부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표심을 계속 더 모아야 되고 거의 모든 의원들이 빠짐없이 찬성표를 던져야 되는 음. 상황입니다. 네. 공방이 계속 펼쳐질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우려감이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니까 하원에서도 이 지방 의료기관에 대한 타격과 또 건강보험 사각지대를 우려하면서 예산 일부를 되돌리려는 수정안도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트럼프의 감세 법안까지 저희가 좀 알아봤는데, 일단 뭐 미국 경제는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만 좀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은 소비 위축과 뭐 금리 인하 기대감, 그리고 뭐 재정 건전성 악화가 이런 물줄기들이 계속해서 좀 음. 이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일단 연준의 금리 결정이나 의회의 어떤 협상도 계속해서 나오는 어떤 물가 지표들이나 뭐 정치권의 움직임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살펴나가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겉으로 보기에는 좀 단순하고 좀 매력적인 감세안일 수도 있지만 한 손에서는 관세를 통해서 확보한 세수로 국민들에게 좀 돌려준다라는 좋은 의견도 있긴 하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여전히 이런 게 또 경제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일관적으로 접근을 할 건지가 굉장히 미국은 중요한 숙제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